뭐 과거 3개월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 5년치,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거기에서도 유효한 성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호하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을 너무 복잡하게 짜지 말 것. 이 시는 중요한 것 같아요. 1년에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코인 쪽은 70%?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올해는 제가 뭐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그 다음에 백테스팅으로 검증하는 것이 퀀트에서는 되게 중요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러면 각자 어떤 데이터를 활용하고 검증하고 있는지. 일단 백테스팅을 할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과체적화 오류거든요. 과거에만 뭔가 되게 핏한 전략을 만들어 가지고 이게 미래에도 보존될 것이다, 이게 사실 이제 잘못된 접근 방식인데 우리는 그걸 과체적화 오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오류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최대한 많은 표본 데이터로 테스트를 해야 되는 거죠. 뭐 과거 3개월만 가지고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뭐 5년치, 10년치 데이터를 가지고 백테스팅을 해보고 거기에서도 유효한 성과가 나왔을 때 실제로 투자하는 이런 방식들을 선호하고, 그리고 이제 표본 외 검증이라고 해서 3개월만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각각 3개월 나눠가지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1년 단위, 분기 단위 나눠가지고 모두 이제 투자 경향성이 성과가 잘 나온다, 그러면은 미래에도 보장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이제 판단하는 것도 있고, 제일 중요한 게 전략을 너무 복잡하게 짜지 말 것. 이 시는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뭐 RSI 지표 쓰고 MACD 쓰고 다 써가지고 특정 순간에만 잘 성과가 나오게끔 짜는 걸 이제 과체적화라고 하는데, 그걸 최소로 단순화했을 때 어떤 모든 종목에서 모든 기간에 잘 성과가 나온다면 그건 이제 통계적인 어떤 유의성이 증명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런 관점에서 이동평균선 아까 제가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 이동평균선을 저는 따로 구해요. 그러니까 타임퍼센트님은 아까 최대한 많은 기간 혹은 이제 롤링식으로 해가지고 다 테스팅한 다음에 그래도 괜찮으면 이제 오케이 이거잖아요. 네. 저도 비슷한 관점이긴 한데 일단 저는 기간을 좀 나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근 한 500거래일 가지고 최적의 이평선을 뽑아보는 거죠. 돌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평선 나왔어. 물론 이거는 과체적화 여지가 있죠. 그리고 난 다음에 500일이 아니라 기간을 늘려요. 2000일 정도? 거기서 또 뽑아요. 그러면 거기서도 이제 핏한 게 나올 거잖아요. 그럼 그 두 개를 조합해서 투자를 하는 거죠. 어찌됐든 백테스팅을 아무리 많이 해도 사실 과체적화에서 벗어날 수는 없거든요. 맞아요. 왜냐면 미래는 모르는 거니까. 절대 모르죠. 그래서 저는 단기간에서도 뽑고 장기간에서 뽑아서 이거를 조합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진짜 저는 되게 중요한 말씀하신 것 같아요. 보통 이제 마켓 뉴트럴 이제 접근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추세 추종이 있고 그리고 뭐 역추세 이런 거 다 조합시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 상관관계가 낮은 전략들을 모아가지고 포트폴리오 만들어서 투자했을 때 리스크 관리가 훨씬 잘 되고 그 MDD가 되게 낮게끔 나오게끔 돼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한 전략에 올인하는 게 아니라 분산해서 전략들을 만들어야 이게 리스크 관리 잘할 수 있다라는 게 저도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혹시 가장 크게 생각하는 리스크가 있을까요? 일반 이제 투자자들이 퀀트 트레이딩 그리고 이제 그걸 이용한 시스템 매매하고 뭐 봇을 활용한 매매하시는 분들 중에 우려하는 것들이, 예전에 봇이 실수 한번 해서 모든 것들이 청산당한 이슈들도 조금 있고, 그래서 혹시 가장 큰 리스크는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제일 위험한 거는 그거죠. 그 백테스팅에서는 과체적화가 아니더라도 잘 성과가 났는데 로봇이랑 싱크가 안 맞는 이슈가 생길 수가 있어요. 거기서 이제 백테스팅 엔진 자체를 잘못 만들었다거나 아니면 이제 슬리피지 이슈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백테스팅 상에서는 이거는 구현할 수가 없는 영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1억을 가지고 내가 거래량이 유동성이 없는데 시장가로 매도를 했다. 그럼 시장 그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목표했던 가격 대비해서 뭐 낮은 가격에 매도를 하게 되면 그 차이를 우리 슬리피지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이제 많이 생기다 보면은 쌓였을 때 손실이 엄청 크게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잘 고려를 해서 이런 로보 어드바이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저는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이제 시스템 트레이딩 하면서 이게 사실 자동 매매하는 이유는 감정적인 판단 없이 칼같이 이제 전략을 지키려고 하는 건데 내가 코드를 수정할 수 있다 보니까 코드 내동 매매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스탑로스 그것 또한 네. 그 녀석 또한 내가 만든다. 네, 그러니까 스탑로스를 빼면 안 되는데 코드에서 빼는 거예요. 그것 또한 내가 만드는 거고. 네, 맞아요. 만드는 거니까 내가 개입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 이거 손절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냥 프로그램 꺼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리고 어떤 전략에 아까 올인하면 안 되고 섞어서 하는 게 좋다고 했잖아요. 그게 맞는데 한 전략이 너무 좋으면 또 여기에 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지금 뭐 개만나님이나 타임님은
많은 사람들이 퀀트 트레이딩 하는 것도 보았을 거고 뭐 그런 커뮤니티도 있으실 것 같은데 가장 그분들의 큰 실패의 이유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가령 지금 말했던 배면아님 같은 부류 분들이 되게 많은 건가요? 그냥 저는 욕심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네. 너무 크게 올인하거나 한 전략에 너무 크게 베팅하거나 네, 그런 거죠. 결국 퀀트를 하고 봇을 만들어서 프로그램 매매한다는 거는 욕심과 감정을 없애려고 하는 행동인데 근데 그 봇의 욕심을 잔뜩 네. 담아서 만들 수도 네. 있으니까요.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이 있는데 지금 제가 나오긴 했거든요. 어떤 이슈가 있어가지고. 근데 그 단톡방에서 꾸준하게 수익을 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을 보면은 일단 나이가 있으시고요. 50대 이상이신 분들이고 되게 안정적으로 뭔가 그 욕심을 안 부리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신 분들이 좀 전략을 잘 만들고 투자를 잘 하시는 게 아닌가. 저도 완전 공감하는 게 저는 이제 퀀트 그 투자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니까 유저들의 이제 특징을 다 이제 보게 되잖아요. 제일 수익을 잘 내시는 분들은 결국 퀀트 투자를 하더라도 오래 투자하신 분들이에요. 6개월, 1년 동안 지속 가능하게 투자했을 때 성과가 제일 좋고요. 근데 이제 퀀트 투자를 한다고 해서 당장 뭐 3일 안에 수익이 안 난다 해서 이제 나가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맞아요. 그런 분들은 이제 성과가 잘 좋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단기로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 여기서 좀 예민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네. 그럼 1년에 평균 수익이 어떻게 될까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코인 다 하거든요. 네. 작년에 30%를 했어요, 연봉리. 30% 네. 정도. 그러니까 코인 쪽은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제 MDD가 낮았죠. 10% 언더로. 코인 쪽은 70%? 작년에 장이 좋았잖아요. 그 올해는 지금 어느 정도? 올해는 제가 뭐 뒤에서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가 추세 추종 전략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 주로. 근데 추세 추종 전략 특성상 일단 들어가야 되거든요. 오를 기미가 보이면. 근데 요새 휩소가 많아가지고 25년 들어서 코인이 하락만 했잖아요. 그렇죠. 네. 너무 그래서 힘들었죠. 손실 중입니다, 저는. 네. 그걸 깔끔하게 얘기해 주시네요. 네. 근데 제 수강생분들 중에 수익이 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그건 저는 어차피 세팅하기 나름이니까. 네, 맞아요. 근데 저는 손실 중이다. 네. 지금 현재는 네. 되게 이거 되게 힘든 얘기인데 잘 얘기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타임님은 15% 손실 중인가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 정도 좀 아는. 네. 저는 이제 작년 12월부터 제가 직접 만든 그 알고리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 한 6개월 투자한 게 있거든요. 운용한 게 있거든요. 그게 한 70% 수익이 나왔고 현물만 하고 있어요. 네. 현물만 하고 있고 MDD가 한 5% 미만 정도로 나와서 이렇게 되게 안정적으로 거래를 빨리 닿나요? 거래를 거의 보통 스윙으로 많이 해서 네. 2, 3일 안에 다 닫고 그렇죠. 거래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해요. 거의 6개월 동안 하루도 안 쉬고 계속 거래를 하는 방식으로 70% 정도 수익이 지금 왜냐면 나고 있습니다. 12월부터 지금까지 되게 장이 안 좋아가지고 안 좋았는데. 사고 있으면 손해였어.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닫으면 가능한 일이었죠. 근데 좀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두 분도 계속 강조하시는 게 1년에 30% 벌었어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지금 영상 시청할 때 뭐야 코인은 하루에 50% 벌어야 되는 거 맞아요. 아니야? 50%가 뭐예요? 네. 100%도 모르겠는데. 뭐야 뭐 누구 땡땡땡 누구는 뭐 1억으로 지금 200억 만들었다는데 뭐 네, 50억 맞아요, 만들었다는데 맞아요. 우리가 지금 그거 먹으려고 들어온 게 아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그 워렌 버핏 평균 투자 수익률이 20% 정도 맞아요, 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분이 계속 20%로 복리로 굴려 나갔기 때문에 60 넘어서 아마 폭발적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근데 이거는 복리의 법칙을 이해하셔야 되는 건데 네,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시스템 트레이딩, 뭐 퀀트 트레이딩은 좀 잃지 않는 좀 안전한 방법으로 좀 꾸준히 10%, 20%, 30% 버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예를 들어서 뭐 10만 원으로 이걸 추천하는 것보다는 좀 자산이 있는 분들은 안정적인 퀀트 트레이딩을 선택해서 매매하는 것도 좀 방법이라고 본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하셨던 연 30%는 저한테는 되게 크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네. 물론 하루에 30%도 저 벌 수 있는데 네, 맞아요. 그거는 반대로 30% 잃을 수 있는 맞아요. 방법, 그러니까 잃을 수 있는 경우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주식, 코인 둘 다 전략을 만들어 투자를 하고 있는데 코인 선물 거래 기대 수익률이 훨씬 높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투자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보신다면은 저는 그러니까 주식 먼저 투자하고 그리고 코인 현물에서 먼저 안정적인 전략으로 그러니까 기대 수익률이 좀 낮더라도 MDD가 낮은 전략으로 시스템을 구축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남는 자금이 있으면 그때 코인 선물 거래로 고수익을 노려보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처음부터 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게 되면 다른 투자가 눈에 안 들어오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연 30%? 야 코인 선물 거래하면은 더 벌 수 있는데 내가 그걸 왜 하고 있지라는 생각이 들면서 뭐랄까 악의 구렁텅이로 빠지게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코인 선물 거래 MDD는 저는 100이라고 생각해요. 100. 왜냐하면 청산당할 수 있으니까. 난 아니라고 생각을 해도 결국 욕심을 부리게 될 거고 여러분들은 분명히 청산을 당할 거기 때문에 이거를 감안하고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주한 건 아닙니다. 저주한 건 아닌데 방금 멘트가 제 경험상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도 공감하는 네. 부분이고 그러면서 이제 배우는 건데 그러니까 이게 자극적인 것에 노출이 되다 보면 더 큰 자극들을 계속 도파민. 네. 추구해야 되는 거니까 저희 패밀리 분들이나 구독자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거는 70-80% 현물로 해라. 근데 너 아무리 트레이딩을 잘하더라도 맞아요, 20%는 맞아요. 이제 현물로 운영해봐도 되고 마지막 타임님은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예전에 퀀트 투자를 안 하고 그냥 가치 투자로 코인에 한번 투자를 한 적이 있었는데 진짜 큰 실패를 당한 적이 있었거든요. 아. 거의 진짜 뭐 수억을 한번 이제 당한 적이 있습니다. 제 욕심이었던 것 같아요. 네. 제가 그 돈을 담을 수 없는 그릇이었던 것 같죠. 그래서 제가 퀀트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지만도 이 퀀트 투자에도 비중을 조절해서 두는 걸 저는 선호하는 편이고요. 선물도 마찬가지고 이런 현물 투자에도 비중을 뭐 한 10%, 5% 그리고 주식 이런 식으로 나눠가지고 잘 비중을 조절하시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지속 가능한 투자 방식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절대 올인 안 된다. 맞아요.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